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중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예외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반도체 장비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실시해왔죠. 당시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개별 심사를 밝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는 1년간 한시적으로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다가오는 10월에 만료가 되는데 다시 1년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무제한으로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한 1년, 많이 가면 2, 3년 더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의 제재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 한 상황이어서 이번 유예 연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유예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유예는 그냥 딱 유예해 줄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조가 이번 유예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유예가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큰 이익은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중국에 대한 반도체 리스크는 더욱더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졸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미국의 속내는입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수출 통제 유예 종료 시한을 연장해 무게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당장은 이 새로운 모발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니 이 시간만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번에 유예카드, 1년 유예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트리트저널은 상무부의 이 결정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당장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 관점은 약간 다른 점이죠. 월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항해왔고 특히 중국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인 한국에서 가장 강한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이번 제재는 단발성이라고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삼성, SK에 위협이 되는 미국 제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만든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기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통제는 치명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의리기 때문에 갑은 아니고 의리기 때문에 지금 말할 것은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의견은 미국의 통제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했죠.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그리고 수저우에서는 테스트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을, 다렌에서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3개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시안의 낸드 플래시, 수조의 후공정,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오시의 D램 공장과 지금 파운드리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의 후공정, 다렌의 낸드 플래시 공장, 이게 인텔에서 공장을 인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내 외자기업 주요 반도체 공장을 지금 나와 있는데 대만의 TSMC가 상하이와 수조우의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이 시안의 테스트와 패키징 공장, 그리고 인텔이 청두의 테스트와 패키징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타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주요 내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D램과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로직 칩은 14나노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45나노로 반도체 허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다렌에서 96단 144단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안의 128단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우시의 10나노 후반의 D램 공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년 유예로 TSMC 공장도 1년간 유예를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디리스킹 이야기입니다. 이 디리스킹 이야기하는 지금 다른 것에서는 별로 제재를 안 걸겠다. 그런데 첨단 분야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기술 제휴를 한다든지, 이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디리스킹에 동참시키려는 미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보다 2배로 늘려달라고, 그래서 5%에서 10%가량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가드렐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한국 정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중 반도체 분쟁.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보복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이슈로 중국 내 판매를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마이크론 제품은 대부분 지금 이거죠.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여기에 보안 문제가 끼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제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에 따른 중국 내 반도체 부족 부문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외부에서, 특히 홍콩을 통해서 다른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는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출이 줄어들 것은 지금 엄연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정부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일임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따를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이죠.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에게 디리스킹 전략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 규제에 동참해달라는 것.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이 결국에는 동맹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적극 가담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죠.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1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의 발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의 자본과 전문 기술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넓지 않는 맞춤형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는 이를 위해 동맹국, 협력국가들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미 정부에 중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의 소외자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내 반도체 및 전자산업 투자를 다시 재고해 봐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반도체 중국 투자입니다. 이번 1년 유예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는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의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각각 중국에 33조 원, 35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시설은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처지이죠.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의 낸드 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른에서 각각 10나노 중후반대의 D램과 96, 144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첨단 수준인 230단 낸드 플래시와 10나노 초반대의 D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후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철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전문은 첨단 공정 전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당장 내년부터 20%가량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에 대해 디리스킹의 속내를 보인 만큼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수년 안에 줄어든 중국 생산 물량을 대체할 대규모 신규 생산 시설을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지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죠. 또한 장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탈중국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다롄 공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측이 지난해 1차 대금으로 70억 달러, 9조 1000억 원을 지급을 했고 2025년 잔급 20억 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지만 공장을 제때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텔이 미국 당국의 중국 제재를 미리 알고 다롄 공장을 매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텔의 음모론까지 제기될 상황이고 실제로 저의 생각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68조를 투입해 지은 중국 반도체 공장은 점차적으로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1년간 반도체 장비 유입에 대해서 허락했다. 이 수준에서 딱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반도체 성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언론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탈중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제한을 거는 것은 양자 컴퓨터, AI 컴퓨터, AI 칩 그리고 지금 바이오 컴퓨터 지금 반도체 칩 이렇게 첨단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걸고 다른 분야 자동차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를 걸고 있지 않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 제조 2025에서
지금 성장시키려고 했었던 10개 품목, 이 10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고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